두 번째는요. 검찰 모둠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청 페이지에 숨은 공신들입니다. 네, 3명을 준비했는데 엄희준, 네. 박상용, 최재현. 예. 이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그 청문회에서 어우 그 태도, 모습이 고스란히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심호흡하시고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엄희준. 지난 정권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광주구검 검사. 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허위 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왜 주인검사 의견 듣고 무혐의 하도록 했어요?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인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뭐 그래. 선택할 수 그럴 있다고 수 있다 쳐. 생각하고요. 그런데 증언 이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엄 검사와 면담했던 주인 검사가 A 부장검사에게 보고한 메시지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주인 검사는 청장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다며 청장님께서 그 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줬다. 쿠팡 무혐의라고 적었습니다. 즉각 엄 검사의 위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던데 본인은 끝내 아니라 이겁니까? 네, 수차례 아니라고 했고 수사도 그러면은- 받았고요. 네, 재판도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17일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지금 법무부는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날짜가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자, 만약에 그러니까 5월 17일이 아니면 또 어쨌든 날짜가 바뀌고 5월 계속 17일은 그때 옮기기 5월 되는 17일은 겁니까? 분명한 걸로 보여져요. 전혀 아니고요. 예, 만약에 조-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네. 나중에 취적 받아야죠. 법무 검찰에서 발표할 증인! 거예요. 증인 박성영 증인 그렇게 항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야.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데려놓고 연애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최 검사의 돌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증인 띠지 분실에 대한 추궁에 감정이 상했는지 자신의 앞에 있던 진술용 마이크를 어미지는 천장을 향해 무슨 수직으로 의미가 세우는 등 비웃는 거죠. 위압적인 행동을 이어간 겁니다. 서로를 비우는 건가? 마이크를 왜 그렇게 진짜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김재현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오다는 위치에 못 놓- 전현희 결국 검사 선배로부터 따끔한 질책을 받았고 잘했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자부심을 느낀다고? 네. 할 말이 없어져요. 아니 저에게 나와서 반박도 하고 싶고 때에 따라서는 해명도 하고 싶고 네. 뭐 뭔가 압박에 억울함이 느껴질 수도 있지 감정상. 근데 청문회를 이젠 자신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저런 식의 태도를 카메라 앞에서 국민 앞에서 보여준다? 전 너무 기함을 노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험 공부를 잘하는 거랑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대가리가 잘 돌아가는 건 다르다는 걸 저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 토론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말만 잘하거나 상대를 내가 짓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이긴 것으로 사람들이 인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머리 가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토론이라는 것도 결국 내용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저 모습에서 검찰 뭐 개혁이라거나 이런 것들 사실 보통의 사람들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 그렇게 관심 없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저 내용과는 좀 다르게 그냥 보여지는 태도에서 싸가지가 더럽게 없나라고 느껴지는 거는 모두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인 겁니다. 네.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아주 멍청하다. 뭐 고급지게 표현한다면 정무적 판단이 전혀 안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예 안 이게 되는 보통 거죠. 뭐 TV 토론, 100분 토론도 그렇고 대선 토론도 그렇고 심지어 이거 청문회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뇌리에는 태도만 남거든요. 맞아요. 내용까지 알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거는 정말로 미스도 이런 미스가 없다. 정말 검찰청 페이지에 숨은 공신이 따로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하수 같은 거죠. 하수.
그리고 이제 정말 딱 저는 그 수신제가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정확하네요. 공복으로서 국민들을 떠받드는 그런 공적 서비스의 주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저 만약에 최재현이나 어미준이나 박상용한테 카메라 없이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유, 그러니까요. 끔찍해. 끔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은 우리가 이럴 때 써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참 한국 교육이 낳은 교육의 실패 사례들 아니냐. 아, 예. 결국에는 우리 한국 교육이라는 것이 암기자라고 남들보다 더 빨리 뛰어가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가르쳐 왔지. 그럼 그 이겼을 때 그 잘난 재주를 가지고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인, 기능인들만 우리가 내뱉다 보니까 저렇게 좀 실패한 사례들을 내세우는 것 같고 저는 저 세 명을 보면서 리틀 윤석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네. 지도급에는 제가 세 명의 검사 윤석열, 한동훈, 심우정 그대로 판박이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자라나면은 윤석열, 한동훈, 네. 심우정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누가 또 그러대요? 박상용인가요? 뭘 걸겠냐고 또 전화를 치대. 그거 약간 한동훈 나 저거 어디서 들은 얘기 같거든. 예. 어디서 뭘 건다는 거. 그러게요. 야 이놈아 박대를 건다 임마 박대 내가. 박대 10세트 맛있는 건다 걸 왜 이놈아. 겁니까? 팥대 아니 그러니까 맛있는 걸 내가 더 걸고 너를 아하. 이기겠다라는 의지인데. 중국산 아닙니다. 목포에서 네, 옵니다. 목포에서 온. 예. 아니 그러니까 뭘 자꾸 거냐 그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한동훈식의 그 가벼움과 뭔가 이걸 좀 게임과 스포츠식으로 이해하는 네. 좀 그런 좀 빈곤함의 상징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한 명씩 한번 볼게요. 네. 어미준 검사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나온 그 검사 같은 경우에는 쿠팡 봐주기 수사 뭉개기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부하였던 후배 검사한테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변호사님. 부하한테서 이거 뭐 고소를 당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직속 상관이거든요. 부천지청장 때니까 부천지청은 지청장 어미준 아래 차장 검사가 있고 밑에 부장이 있어요. 네. 부장 밑에 이제 주임 검사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어미준이 그 주임 검사를 불러가지고 사실상 부장을 패싱을 한 거죠. 패싱을 해서 이제 이 사단이 난 건데 결국에는 그 부장 검사에 의해서 지금 차장 검사, 그러니까 상급자인 차장과 지청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진정이 들어가서 아마 이제 뭐 징계도 받고 아무래도 수사까지도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어미준이 아까 한 행위는 저거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냥 아예 범죄를 그냥 이렇게 처리하라고 그렇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쿠팡 이꼴 무혐의라는 게 추후에 나온 다주란 거잖아요. 얘기죠. 그렇다면 네. 저게 나와서 한 말도 위증이 될 수 있는 거 위증이 될 수 아니겠습니까? 있고 아. 그 자체가 위증인 직권남용이 게 되죠. 내가 그렇게 부장 검사를 띄워놓고 주임 검사를 불러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주임 검사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결론을 왜냐면 정해줬죠. 자기가. 부장 검사는 8개월 동안 그것을 봤던 사람이고 주임 검사는 온지 보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저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 근데 표정은 안 바뀌잖아. 그래. 나 네. 같은 멍텅구리들은 보다가 믿는다고. 네. 아 그렇구나 한다고요. 아, 우리 추자 멍텅구리 아니야. 똑똑하십니다. 나는 좀 속았다고. 왜냐하면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아주 일말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약간 그랬어요. 특히 이 뭐 어미준도 그렇지만 박상용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연어 술 파티 정황이 맨 처음에는 완전 아닌 것처럼 거짓인 것처럼 됐다가 이번에 법무부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감찰 문건들이 결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데도 그런 일 없었습니다라고 답답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중에는 아니요 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도 앞뒷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너무 이 한 찰나의 순간에도 저렇게 부침개 뒤집듯이 부침개도 저렇게 자주는 안 뒤집겠다. 저렇게 맛없어지니까. 뒤집으면 맛없어지죠. 그러니까 난 보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저게요. 박상용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실 한동훈과 이준석이 섞여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준석 그러니까 최악이죠. 나옵니까? 최악.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저게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상의 그 회유 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상용 입장에서는 이거 증거 없이 나를 잡을 수 있어? 내가 잡았다면 난 피해갈 수 있어라는 묘한 자신감과 나와서도 아까 우리 묘성 기자님이 헷갈리신다 그랬잖아요. 그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A라는 걸 물으면 또 B를 대답하고 논점을 계속 흐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의원님은 그때 변호인 안 했습니까? 뭘 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묘한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저 박상용의 언어를 쫓아가다 보면 우린 길을 잃는다. 우리는 어딜 따라가야 되느냐? 뭘 따라갑니까? 박상용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의 진술이나 또 감찰 보고서 요걸 가지고서 저 사람들은 단죄를 해야 될 사람들이지 자꾸 끌려가면요. 현란하게 드리블을 혓바닥으로 치기 때문에 저 굉장히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특성상 부분만 떼서 보여주잖아요. 누가 저걸 다 보고 앉아 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은 대중을 속일 수 있겠다라는 묘한 좀 자신감이 보였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어미준도 그렇고요. 앞뒤 말을 너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위증을 하는 어미준도 그렇고 방금 박상용도 그렇고요. 박상용은 오히려 굉장히 뭐를 걸겠냐는 둥 저런 어떡할 아주 것인데요? 오만방자한 이러고. 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어서 또 하겠지만 그 오만방자함에 속아서 우리가 약간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 느낌에 어미준이가 싹 빠져나가는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미준이 보면은 굉장히 과잉 수사를 해왔던 인간인데 이번에 쿠팡 관련돼서는 또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다 봐주기. 꺼주고요. 그래서 둘만 되게 최재현 나올 거잖아요. 예. 고양반이랑 박상용만 굉장히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미준 빼먹지 마시라. 이자가 정말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아주 악질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왜 지금 박상용이랑 최재현한테만 더 날 서 있냐면 태도가 더 안 좋았거든. 맞습니다. 근데 어미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따박 이렇게 조곤조곤 그냥 대답을 잘했어. 그러니까 각인이 잘 안 되는 맞습니다. 거야. 그러니까 정무 판단은 좀 하고 나온 거예요. 어미준은 사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건 악질이거든요. 제일 심각해요. 어미준. 네, 제일 심각해요. 네, 쿠팡 무혐의 있고 과거에 그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 증인 문제도 있었었고 그때 뭐 짜맞추기 이런 의혹들이 맞아요. 있었었죠. 굉장히 더 딥한 뭐 혐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뭐 의혹들이 죄질이 있다. 안 죄질이 안 좋아요. 죄질이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박상용 검사도 알아봤고 마지막에 최재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친구 저랑 83 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기소권 수사권은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왠지 아십니까? 왜요? 그토록 힘든 직업인 겁니다. 검사가. 아까 그 최재현 얼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자와 우리 묘묘님이 동갑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반갑다 친구야. 이자 옆에 최재현 검사님 고생이 얼굴 많아. 딱 두면 미친다고. 검사가 저도 이렇게 약간 상태가 거시기하네요. 힘든 직업이다 네. 이겁니다. 분리해드리겠습니다. 야. 아니 저는 근데 최재현 검사를 보면서 동기 83 동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002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2006년에 사법고시를 패스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붙은 진짜 빨리 붙은 거지. 경우죠. 그리고 경남 어디 출신이다? 이름을 제가 좀 처음 들어본 지역이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승승장구한 청소년기였던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편견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와중에 태도가 이렇게 형성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아주 들었어요. 정확하신 분석인데 저렇게 최재형 검사 같은 그러니까 검사들도 우리가 그레이드로 좀 나눠봐야 돼요. 아니 레벨을 나눈다 이거죠. 레벨 나눠봐야 되는 아하. 게 결국에는 소년등과 하면서 굉장히 그 타인으로부터 지적을 더 안 받고 자란 검사들도 있고 또 뭐 그 안에도 뭐 정상적인 사람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다 우리가 묶음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최재형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 번도 누구한테 지적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늘 남을 지적만 하고 구형만 해보고 죄를 묻기만 했지 자기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받아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와가지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묻고 있는데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는 뭐 마이크를 위로 올린다든지 뭐 그 눈 딱 깔면서 발언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거는 의원님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내지는 저는 그거 논산 훈련소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조교들이. 똑바로 합니다. 지금 줄 똑바로 씁니다. 왼발 어렵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런 어렵습니다. 고압적인 말투라고 그게. 네. 아니 근데 네? 아까 방금 말씀 주셨는데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자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거 한번 살펴봤는데 경남 산천이에요. 산천. 네. 산천. 그러니까 경남 안 들어본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곳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아주 난 놈이었던 거야. 엄청난 그리고 놈이었겠죠. 이 양반이 진주 대학으로 갔더라고. 문영배 재판관이랑 같은 학교더라고요. 그리고는 서울대를 간 게 아니에요. 그래 연대야. 연대를 가요. 물론 어. 당연히 좋은 학교입니다만 어. 그 본인들 그 왜 알죠? 그 안에서는 서울대 안 나오고도 멋시기 하나 요럴 만큼 아. 카르텔 완전 정점에는 못 간 거지. 근데도 이 사람은 그 라인을 잘 타고 정말 아둥바둥 스트러글 해왔던 겁니다. 아둥바둥이 스트러글? 열심히 이렇게 애써 고군분투 해왔던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갖고 그 라인을 잡은 자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고압적인 자세라거나 그게 견지되어 있었고 아니면 도리어 더 센 척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유추하게 되는 거죠. 전 둘 다 보스라고 생각합니다. 보스 AMB로 트윈 가볼까요? 어떻습니까? 트윈. 트윈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여 선생님? 아 대충 갑시다. 아, 동의어로 예, 그냥 예, 뭐 좀 비슷하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최소한 어미준, 박상용, 최재현은 이제 국민검사 등극했습니다. 아하. 요 세 명의 이름은 국민들이 딱 뇌리에 지금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요 놈들은 이제 피해가긴 어렵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책임을 다 물어야죠. 정말? 예, 당연하죠. 아니 근데 국힘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78년 만에 이제 검찰청 폐지로 되면서 들고 나오는 그 예가 있어요. 사례가 딱 뭐 두세 가지 정도로 추려지는데 국힘 정치자 다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허. 검찰 보안 수사로 인해서 바로 잡아진 것들이 있다. 부산 돌려차기남, 뭐 송파 세모니아 사건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검찰이 바로 잡은 것 아니냐. 어떻게 모든 것을 싸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를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약간 짜맞춘 듯이 이거 나오는 데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얘기는 검찰이라든지 검찰과 유착되어 있는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을 그동안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했던 순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을 어떤 대안들을 마련을 하고 만약에 마련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그때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우리가 뭐 유지 내지는 잔존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검찰 출신들이라든지 검찰에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굉장히 비난받아야 될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제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제 국민 전체를 위한 또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이 제도 설계면은 더 열어놓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찰도 수사권이 일부 있거든요. 경찰도 수사권 가지고서 잘못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의 실패 사례, 검찰의 실패 사례를 가지고 어느 한 조직의 권한을 다 주자 이런 접근은 안 되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이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1년 동안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쿠팡 얘기가 나와서 정확히 어떤 얘기인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아, 예, 예, 그냥 쿠팡. 진짜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쿠팡에서 물류센터에서 1년 7개월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맞아요. 노동자들을 이 사람들이 짬짬이 쿠팡이랑 짬짬이에서 이러저러한 법들을 가지고서 퇴직금 안 주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줘라 한 거지. 네. 예. 근데 쿠팡에서 일해서 1년 7개월의 퇴직금을 주시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고관대작들인가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에요. 노동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 뭐 검찰이 뭐 어떻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검찰 수사가 약화되면은 뭐 범죄 대응력이 뭐 약화되고 민생 위협된다 이런 거 그냥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태도고, 네. 그러니까 어미준에 대해서는 전 직권남용으로 저건 저는 벌을 물어야 돼,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1년 유예 기간 거친 다음에 내년 9월에 검찰청에 폐지가 된다라는 건데 이번 그 1년 유예 기간 동안에도 참 그 여러 가지 요동침이 있을 것 같아요. 1년 유예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일단은 검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검찰권의 오남용 사례는 별로 없을 거고요. 그건 뭐 개시를 못 하니까. 네네.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또 걱정하고 현업에서 우려하는 바는 이 수사권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우리가 써왔던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지금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직을 분리시켜서 인원을 배치하는 문제, 그리고 각 기관들마다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만드는 문제,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 네. 또 결정해야 될 부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부분을 좀 틀어쥐고 가겠다라고 했던 건 좀 잘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안을 짜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아마 좀 토론을 좀 더 거쳐가지고 좀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정해야 될 듭니다. 부분이 되게 많죠. 수사청, 공소청, 그래 중수청도 만드니까. 검사들이 갔을 때의 어떤 뭐 명칭, 검사로 할 것인지. 아, 수사관으로 갑니다. 가게 수사관으로. 되면. 예, 검사 타이틀 띄고 가는 거죠. 야. 근데 몇 명이나 과연 갈 거냐부터 그러게요. 예. 중수청을 만들었을 때 지금 우려는 뭐냐면 결국 공수처를 만들 때도 똑같았거든요. 공수처를 만들 때는 개혁의 에너지가 약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사실은 야당에서도 야당이라 치면 자유한국당이죠. 반발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실상 좀 빈 누더기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때와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은 1차 과제 그쵸. 목표 아니겠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만 더 고민해야 될 건요. 우리가 지금은 수사기관을 계속 비판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수사기관이 만약에 제대로 권한 행사를 못했을 때는 누가 웃느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맞아요. 결국에는 범죄자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해자들을 두 번 눌리지 않느냐 요 부분도 우리가 좀 강조를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아, 어렵습니다.